예, 먼저 오늘도 때이른 무더위와 싸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3위 법무부 장관 그 느낌 살린다. 어대한의 원희룡 참전. 오늘 더위만큼이나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꽤 뜨거워졌습니다. 어대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아니냐. 이 기류에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참전을 했는데요. 일단 이 전당대회 판, 지난 총선 때 원팀으로 뛰던 그들의 모습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모두가 절실하게 뛰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선거 경험이 대단히 풍부한 베테랑 분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의 힘이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선거운동을 하려는 겁니다. 서울은 나경원 후보, 경기는 안철수 후보, 인천은 원희룡 후보께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견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동작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난색을 표명하셨지만 원내대표님이나 비대위원장님께서 끝까지 설득하셔서 그래도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당시 각 지역별로 선대위원장을 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원희룡, 나경원 당권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좀 화면을 준비했는데 공교롭게도 서울대 법대 3파전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반윤, 서울대 법대 92학번의 한동훈 전 위원장, 보수정당의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일단 뭐 한번 나눠봤을 때 친윤, 원희룡, 비윤, 나경원, 윤상현 의원이 이제 출마 고심 중이긴 한데 일단 크게는 전당대 3파전으로 일단 보면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3파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윤상현 의원이 이제 출마 준비 중이니까 뭐 4파전으로 해야겠죠. 예. 우리가 생각한 대로 뭐 어대한이다는 그런 어떤 구도는 이제 끼어지고 그리고 이제 치열한 3파전 전쟁이 아마 붙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이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일단 1차 투표에서 이제 과반이 없으면 2차 투표에서 이제 2명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28일 날, 23, 28일 날 이렇게 1차, 2차 하는데요. 지금 뭐 꽤 아마 재미있는 구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과연 흥행이 될까, 관심이 있을까, 뭐 이런 데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예.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아직 뭐 출사표를 내진 않았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곧 출사표를 낼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23일쯤 아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할 것 같고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초 오늘 정도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상을 못했나 봐요, 나경원 의원은. 제가 알기로 아마 몇 차례 걸쳐서 이 나경원 의원이 원희룡 전 장관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원희룡 전 장관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소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어젯밤에 사실은 결정을 했고 오늘 오전에 이제 지인들에게 이제 통보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아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꽤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구도 자체가 보면 지금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을 뭐 지지하는 그룹과 그리고 전통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 예. 뭐 이 간의 어떤 대결로 비춰졌는데 문제는 거기에 원희룡 전 장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신과 비슷한 컬러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옛날에 뭐 나이 연대라고 그래서 이철규 의원과 연대 문제도 나왔듯이 마침 그러면 이 한동훈 원희룡 전 장관은 오히려 본인보다 더 윤 대통령에 가까운 분이란 말입니다. 예.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누구 표를 잠식해 갈까라는 그런 어떤 근본적 고민이 생기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나경원 의원의 어떤 승산 가능성 뭐 등등 제가 알기로 아마 오늘 참모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좀 집중적인 판세 분석 뭐 등등을 거쳐서 뭐 내일쯤이면 출마 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이 개인적으로 취재하셨을 때 여기 보면 서울대 법대 8위학번 동기잖아요. 나경원, 원희룡 두 사람이. 네. 나경원 의원이 이제 본인이 거의 출마를 굳힌 상태에서 원희룡 전 장관에게 출마할 거냐 말 거냐를 몇 번 전화를 통해서 물어봤는데
즉답은 피했고 어젯밤에 원전 장관이 결정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3파전이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답을 피하기보다는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안 받았다. 네, 뭐 아마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최근에 어떤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예. 저런 부분에 대한 아마 본인이 좀 내부 참모진들과만 이제 집중적으로 아마 토론을 한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아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탐색을 해봤겠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결정을 예. 내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결정을 했을 텐데 예. 아마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마 결정을 한 거여서 꽤 아마 좀 혼돈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얘기는 또 좀 잠시 뒤에 천천히 만나보기라고 저렇게 보시는 백허크까지 했던 총선 땐 원팀이었던 사이인데 이제 당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92학번 한동훈, 82학번 원희룡, 나경원. 뭐 나경원 의원도 언제 출사표에 던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지난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2달 만에 이제 당권에 도전하게 됐는데 일단 어제 저희가 속보로도 만나봤지만 돌아오는 일요일이죠.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저도 오늘 방송 전에 지금 한동훈 캠프에 합류한 정광재 대변인과 제가 좀 통화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잘할 수 있다. 보수 정권 재창출하자 여러 메시지를 지금 직접 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출마를 굳힌 것은 잘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의지도 있겠지만 더 큰 건 뭐냐? 잘해야 한다라는 사명감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내가 당대표를 꼭 하고 싶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하고 싶다. 이런 의지라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여당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보수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 나와가지고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누가 잘해야 됩니까? 만약에 제 생각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다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 당대표감이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안 나왔을 거예요. 저 같아도 안 나갔을 거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발광체와 반사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전과 같이 김기현 대표 체제와 같이 대통령의 반사체 가지고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지 지금과 같은 여당의 위기 상황과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래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음을 굳힌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총선 패배 이후 책임지고 물러난 이후 대통령과 관계가 그리 좋지 못하는 건 수면 위로 다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일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 전 위원장이 어떤 말로 입을 뗄지 이게 좀 주목이 되는데 미리 한번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취재를 좀 해봤어요. 다음 화면을 만나볼까요? 그 정광재 대변인 이제는 국민의힘의 당의 직은 내려놓고 이제 캠프 대변인이 된 셈인데 우리 당이 잘 돼야 되는데 보수 재건을 같이 해보자. 그리고 정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혹은 좀 가장 이르게 될 위증교사 혐의 뭐 이런 재판이 현실화되면 더더욱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야 된다. 일단 이런저런 메시지를 이제 조금씩 위원장 의원님, 한 전 위원장이 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전 위원장은 이제 구상은 아마 이제 일요일 날 있을 출마 선언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게 아마 집중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당내 선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상대당에 대한 어떤 입장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해야 되지만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좀 포커스가 예전에 비대위원장 출마할 때 했던 것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본인이 지금 현재 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혹시 좌파 아닌가? 좌동은 아닌가? 뭐 이런 지금 의혹이 있잖아요. 좌동이요. 이런 부분에 예. 대한 어떤 의혹들을 불식시키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결국 본인은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 또 이런 입장이 확고하다라는 예. 것들 그리고 그 보수주의가 가지고 있는 철학들 경쟁이라든지 또 약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예. 또 안보라든지 그다음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자, 우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검사 때부터 꾸준히 어떤 지켜왔던 공공선에 대한 추구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어떤 윤 대통령과의 관계 뭐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본인은 개인적인 어떤 인연 즉 학연과 지연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공공적인 관계, 공적인 관계를 우선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결국 이제 보수는 누구하고 친하다는 문제를 떠나서 결국 이제 어떤 목표를 추구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 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추구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것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만 확장성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피벗이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억납니다. 발 하나는 이제 담고 발 한쪽은 넓히듯이 즉 중심을 잡고 이제 확장을 해 나가겠다. 실용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강화해 내겠다. 아마 이런 메시지와 함께 당내 개혁과 관련된 지구당 부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핵심적으로는 결국은 민주당과 가장 어떤 전면에 서서 어떤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투쟁성 그런 것들은 뭐 본인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뭐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취재 말씀은 그 피벗이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출사표 던졌을 때 이렇게 한 발은 농구의 용어잖아요. 한 발은 이렇게 중심을 잡고 디딤발 잡고 오른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수층은 결집하면서도 중도층 하차하는 오른발로 여러 광폭 행동을 벌이겠다 이거 얘기인데 이 의원 말씀은 결국은 뭐 공공선, 뭐 동료 시민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 뭐 범죄에 대한 강력한 의지, 뭐 지난번에 최근엔 직접 구매, 뭐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던 걸로 아는데 이런 거를 통합해서 여러 이미지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본인의 정치 철학과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중심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첫 일성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보시는 그래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되면 국민의힘이 더 똘똘 뭉쳐야 된다. 유추를 제목해보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법무부 시절 강점인 그 대야 공격수 이미지도 살리겠다. 이런 것도 염두엔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을 한번 만나볼까요? 이 지사로부터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서 집요하게 위증 요구를 받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지만 이 지사의 거듭된 요구에 위증하기로 수락하고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돼서 확정됐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아까 그 보수의 가치 얘기를 이현정 의원이 해주셨다면 장유희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대권 도전이 아니라 당권 도전이니까 그 핵심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시키고 거기서부터 표를 얻느냐. 그러니까 과거 지난번 이재명 대표 구속 위기 때 본인이 이제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야 투쟁 혹은 공격 이런 것도 좀 강조하면서 본인의 강점을 살려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는 듯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머릿속에는 공공선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공공선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들어있는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과연 정확하게 정립돼 있는지에 대한 입장부터 이야기할 겁니다. 당내에서는 이른바 대야투쟁을 잘한다, 야당과 잘 싸운다라고 했는데 의문입니다. 싸우긴 싸웠는데 이걸 잘 싸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잘 싸울 필요도 있죠. 정치라는 건 어쨌든 대립각을 세우고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았습니까? 본인이 정치 슬로건으로 걸었던 2조 심판, 동료 시민들한테 소구력 있었습니까? 이번 국민의힘 총선 참패의 1등 공신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2등 공신쯤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은 사실상 함구하고 보수를 재건하겠다. 보수가 이번에 총선을 통해 허물어지는데 본인의 과오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정치적인 반성 없이 미래 또한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보관들이 있을 거고 지금 본인이 직접 그 출사표 던지는 메시지를 조율 중이라고 하니까 두 분의 말씀 좀 들어봤는데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그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었죠. 저 서영주 대변인. 과거에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문에서 처칠, 영국의 총리 처칠 인용하기도 했고 뭐 서태지와 아이들의 가사 또 인용했다.
당 체질 개선, 포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권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그 유권자, 지지층 혹은 시각이 조금 대권과 혹은 총선 때와는 좀 다를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되죠. 그렇죠. 이제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본인이 그동안은 임명직만 해왔습니다. 법무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총선 때 선대위원장도 따지고 보면 용산에서 긴급하게 투여해서 임명직 선대위원장을 한 것이죠. 예. 임명된 정치인이라 그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이 큰 결심을 한 것이에요. 용기는 결심이다. 그러니까 이 당원과 국민들한테 선출된 정치인으로서 첫 출사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큰 리스크를 안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가슴속에 큰 칼을 숨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들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거는 숨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결국엔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보수 재건이라는 그냥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던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정치인으로서 한 발을 내딛었을 때 기자들이나 국민들은 물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인데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가장 큰 숙제는요.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거 동료 시민들, 국민들 그 앞서서 이재명 대표를 또 비난해봤자 뭐 지난 2년간은 안 했습니까? 또 해봤자 식상해요. 결국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신을 필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보수 재건이라는 말을 잘 보세요. 보수 재건은 뭐냐면 보수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로 망했으니까 다시 세우자는 것이고 왜 망했느냐?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누가 총재였느냐? 예.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이끄는 총재 역할을 했는데 지난 2년의 국민의힘은 정말 회생 불가능이었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예. 지금 따지고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망쳐놓은 국민의힘을 살려야겠다는 출마의 어떤 배경들을 설명하는 그런 결심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출마 선언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당기지 않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멋있는 얘기들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은 숙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좀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통상적으로 언론에서 나누길 본인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윤, 친윤, 비윤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뭐 아까 서영주 대변인께서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동아일보 오늘 보도를 보니까 뭐 장동혁 의원 얘기인가요? 최상명 특검법에 대한 얘기도 일요일 2시 출사표를 던질 때 언급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메시지 이번에 잘할 수 있다.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도 개인적으로 취재하신 내용 뭐 공공선, 과거 최근에 직접 구매 문제 혹은 자유, 보수주의의 가치를 좀 뚜렷하게 내비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